네, 반갑습니다. 주식 스터디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삼성전자가 직접 고른 이 주식 한미 반도체 다음 AI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죠. 10만 전자도 가능하겠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에만 1조 원이나 담을 정도로 굉장히 매수세가 굉장히 짙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시총 500조 원을 탈환을 했죠. 앞으로도 쭉쭉 성장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1000조 원대 지금 기업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반드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2년간 좀 고생을 시켰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4개분기 연속 적자 행진 멈추고 이제 흑자로 전환해야 될 그런 그림들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최고로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거라 역대급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에 밀렸던 HBM 시장에서 AMD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나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미 AMD는 확정이고 엔비디아도 좋은 코멘트 나왔고 샘플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수율만 어느 정도 막 베스트로만 안 받쳐주고 어느 정도만 받쳐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HBM 만드시기가 너무 모자란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채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이런 걸 매집을 한다라는 건 사실 엔비디아나 AMD 관련 스토리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한번 내피셜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수출 지표에서도 5개월 연속 증가 끝에 현재 117억 달러 불어나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폭증했던 IT 최대치를 지금 다시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없는데 결국 뭐예요? AI 시장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커지고 또 CPU 시장 커지니까 당연히 D램, 낸드 플러스 HBM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표 좋은 가운데 주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 지표까지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이 HBM3E 그러니까 5세대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직접 코멘트 샘플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인 그 이후로 5조, 그리고 코스피 순매수가 6조인데 그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80%가 삼성전자에 몰빵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확실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삼성전자가 그냥 한국 시장 전체를 이끌다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늘어나면은 코스피 지수도 2800선을 돌파할 수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이게 마치 어떤 통화 승수처럼 삼성전자의 수급이 낙수 효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당연하겠지만 중소형주들로 쭉쭉 퍼져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금 빨아들이는 거 앞으로 시장이 좋은 긍정적으로 파급 효과로 나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기존에 좀 많이 좀 골치를 썩혔던 SSD가 이제는 품귀 현상에 이어서 아예 가격 인상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적자를 오랜 기간 좀 끌어냈었던 거고, 사실 SSD는 좀 뭐랄까 좀 철진한 기술 혹은 이제 많은 곳에서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점유율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삼성전자가 SSD 만들어 해가지고 이걸 뭐 좋게 보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많은 SSD 공급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역시나 명함을 내밀기가 뭐 당연히 뭐 SSD 잘 하지만 뭐 그렇게 메리트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 전에 다 노출된 재료들이었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적자를 탈피해서 아예 흑자 그리고 품귀 현상 그리고 가격 인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SSD 낸드 메모리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AI 대형 스토리지 확충이 나오기 때문에
뭐 서버 기업들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2주 사이에 물량이 부족해지는 이런 품귀 현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낸드 가격 꾸준하게 올라왔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품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20에서 25% 2분기에 분기에 이 정도 늘리면은요, 그만큼 지금 시장 수요 폭발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제작하던 게 SSD고, 굉장히 지금은 다 SSD를 쓰니까 그렇게 해서 또 기업용 쪽에서, 특히나 서버 기업들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열풍 때문에 낸드가 현재 품귀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 DS 부분 전체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DS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2분기에 가격 상승 나오면 그 이후에 실적도 쭉쭉 좋게 찍힐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100조 원 넘는 금액 투자해서 AI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SSD 메모리가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뭐 AI, 뭐 그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고, 뭐 어떤 대리나 이런 서버용 기업들도 다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수요의 한계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시장이 기존에는 적자였고, 이게 4분기 연속 적자였기 때문에 4조 적자 찍고 나서 3조 2조, 그래서 적자가 줄어는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흑자만 한번 찍어주게 된다면 당연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사실 이미 외국인들은 이런 내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조 원이 한 5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삼성전자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수혜를 당연하게도 볼 수 있고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명성을 그 지위를 갖게 되었죠. 이 솔리드다임이라는 이제 낸드 회사가 있습니다. SSD 행사가 있고, 중국의 이제 낸드 팹이 솔리다임인데, 이 솔리다임이 인텔에서 낸드 메모리 부분을 2021년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낸드를 팔 정도로 사실 이 낸드 시장이 좋지 못했고, 그렇게 뭐 메리트 있는 시장이 아니고 비전을 보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인텔 입장에서도 과거의 반도체 황제도 낸드를 버렸는데, 그 버렸던 낸드가 지금 고용량 SSD AI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겁니다. 지금 HBM도 마찬가지고 AI 그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AI 시대가 커지면 CPU야 GPU야 한두 개만 쓰면 되지만, 거기에 딸리는 메모리 반도체들은 정말 수백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 부가가치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메모리 사업 부분을 인수한 그 회사가 솔리다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평양 세일즈 부사장이 여기서 이제 중국 반도체 포럼에서 SK하이닉스 이렇게 부사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스토리지 역량 강화랑 데이터 같이 창출하겠다. 그래서 AI 시대에 요구되는 솔리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이게 바로 SSD예요. 솔리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이거를 고성능 고밀도 저전력, 이것도 똑같죠. HBM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HBM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휘발성 메모리고, 요거는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장보다는 단기적인 그 데이터 처리, 데이터 송수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좀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그런 데이터 저장. 당연하지만 뭐 임시 데이터도 늘어나겠지만 누적되는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맞아서 이제 광범위한 엔드-투-엔드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2021년에 인텔에서 인수한 뒤로 지난해만 7조 원 적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인인 거고, 그동안 이제 SK하이닉스가 신설법인 인수해가지고 이쪽 그 솔리다임 쪽에 한 8조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 그 미운 오리 새끼였고, 큰 돈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적자까지 내고 있고 돈까지 빌려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좋았는데, 지금 뭐예요?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ESSD가 지금 현재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솔리다임이 적자에서 흑자까지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엔비디아 GTC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AI용 이제 SSD를 공개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나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SSD를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HBM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삼성전자를 압도했듯이 이번에 SSD에서도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번에 AI 시대에 맞춰서 그 2배 빠르고 이렇게 추론에 필요한 거대 언어 모델을 1초 내에 로딩할 정도로 이렇게 빨라버리게 되면은 충분히 SK하이닉스도 지금 SSD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 또 온디바이스 AI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 스토리지에 LLM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AI 작업 시작되면 단시간 내 D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예요. 온디바이스 AI가 뭐예요?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서 AI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클라우드 AI잖아요. 챗GPT든 뭐 마이크로 코파일럿이든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해야지만 AI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이 인터넷에 있는 LLM을 전부 다 어디다 넣어요? SSD에 넣어줘야 돼요. HBM에 넣는 거 아니고요. D램에 넣는 거 아닙니다. SSD에 넣어줘야지만 요 LLM을 빠르게 HBM으로 보내든 D램으로 보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SS 시장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오게 되면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SK하이닉스가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개화에 불과해요. 실제로 오프라인 되는 AI가 과연 얼마나 커질지 지금 온라인 AI만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SS 시장 정말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엑시콘 같은 기업이 막 20% 이상 지금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엑시콘이. 근데 엑시콘이 왜 올라가죠? 국내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엑시콘이 그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HBM도 좋고 다 좋지만 온디바이스 AI 쪽, 특히나 온디바이스 AI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SSD가 필요하다. 초소형, 저전력 이런 SSD가 필요한데 이런 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잘하고 있고, 기존에 적자였지만 이제 흑자 전환되는 시기니까 이런 변곡점에 투자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엑시콘 같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할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파두고요. AI 데이터 센터 SSD 수요 폭발에 따라서 나중에 CXL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파도입니다. 물론 파도는 좀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파도는 그 누구보다도 데이터 센터형 SSD 컨트롤러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엑시콘처럼 이것만으로도 커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이런 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최적화된 SSD 컨트롤러를 만들어낼 수 있고 4세대, 5세대, 6세대로 고도하고 잘하고 있고요. 전력 반도체와 CXL 시장까지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까지 개선해 주게 된다면 파도라는 회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충분하다. 최근에 많은 그 실적 이슈가 있었죠. 실적 이슈가 있었고, 이제 대표가 나와서 IR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찍히려면 4분기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주식은 뭐예요? 기대감이죠. 지금은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지만 4분기에 좋은 실적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저점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게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펀더멘털 측면 쪽에서 봤을 때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파두를 성장에 베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2025년에는 SSD 컨트롤러의 양산의 시즌이 오기 때문에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번 좀 본격적인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TLB고요. 여기도 차세대 메모리 모듈 전문 기업이고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SSD도 당연하지만 기판이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 후공정용 PCB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SSD 양산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TLB입니다. 근데 현재 좀 잘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SSD 1, 2, 3위 기업에 모두 다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률 증가 추세에 따라서
TLB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RDIMM이나 CXL 같은 차세대 메모리도 파드처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 기존에는 SSD가 매출도 감소하고 적자였지만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 기대해보면 TLB가 앞으로 꾸준하게 주가 우상을 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차트만 보고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파도가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엄청나게 낙폭, 가장 악재가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크게 낙폭이 나왔고 그때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여기서 이제 바닥 테스트 한번 했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가격대 나왔을 때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등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거고 또 뚜렷한 실적을 못 찍어내니까 그만큼 빠졌다가도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잊혀져 갔고 잊혀지간 뒤에도 계속해서 좋은 스토리를 못 내니까 빠지다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이중바닥을 찍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신뢰가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TLB고요. TLB는 시총 2,700억짜리 종목이고 파도처럼 적자 기업이 아니라 이미 흑자를 찍어주는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한데 결국 성장이 나와줘야지 좀 개선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분기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는 컨센서스 10억, 20억, 30억 늘어가는 영업이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 충분히 뭐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주가 레벨업은 나온 상황입니다. 이미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계단식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SSD 시장에 대한 다시 반등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에서 분할 매집으로 모아 가신다면 구조적인 성장에 따라서 큰 수익을 내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 스터디는요 제가 방송을 매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 스터디 실시간 주식 스터디 방으로 넘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TLB나 파도처럼 트렌드 있는 정보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으면서도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위주로만 들여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빠른 수익들 저점에서만 들여서도 안전하게 잘 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링크로 넘어오셔서 100% 무료니까 편하게 넘어오셔서 도움 매일매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매일 찍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찍으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하루라도 빠르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만 댓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